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삼성그룹 채용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 지원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각 세 가지 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원 동기부터 바로 들어가겠고요. 우선 삼성전자 기준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 SDI 각사별로 지원 이유와 입사 후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지원자들이 결국에 내가 지원하는 삼성 땡땡이 발전 가능성이 크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피상적인 서술을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지원자의 차별성도 없고요. 자,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되고 관련된 팩트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반도체부터 가전, IM, 배터리, MLCC, 디스플레이, 바이오시밀러 등등 다양한 지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산업군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시장이 성장성이 얼만큼이 예상되는지, 자, 그리고 그 산업의 가치와 가능성이 얼만큼 커진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지원하고 싶은 사업부에서 만드는 제품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이런 구체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된다,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내용과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군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 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 지원 산업군 내에서도 바로 삼성 땡땡을 지원한 이유를 좀 납득시키면 그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고다. 자,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최고다 라는 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강점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와 관련된 주요 팩트들을 찾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자, 삼성은 공장을 얼마나 지었고 앞으로 또 뭘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슨 제품을 출시했다 라는 식의 팩트 나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미 찾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자, 그 인사 담당자들 평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생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팩트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내가 본 그런 팩트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입히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땡땡 제품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여러분들의 해석을 같이 더해주려는 시도가 있을 때 명확하게 지원 동기를 좀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부분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입사 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하게 열심히 하겠다, 말 잘 듣겠다, 해외 전문가가 되겠다 라는 식의 피상적인 서술 절대 안 먹힌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입사 후에는 열심히 할 거고 선배 말씀 잘 듣고 누구나 해외를 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 식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열정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좀 더 지원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그 시장의 방향성 혹은 이 회사가 내가 지원하는 삼성 땡땡이 세우고 있는 그런 비전과 전략 방향을 이해한 다음에 그 방향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적인 관점에서 해보고 싶은 노력들, 시도들을 구체성 있게 얘기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도체 사업부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비메모리 중에서도 AP인지 네트워크 반도체인지 아니면 AI인지 기타 등등인지 자, 좀 더 구체성 있는 좀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시장, 관심 없는 업무 그리고 그런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지식이나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입사 후의 계획이 평가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취업은 옴스잡스. 자, 먼저 제가 과거에 게시한 바 있는 요 성장 과정 작성법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좀 추가로 부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그룹의 성장 과정은 그냥 다짜고짜 쓰는 성장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서술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를 준 계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 인사 내지는 인물 또는 어떤 일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준 계기나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도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출된 여러분들의 철학이나 가치관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 주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많이 배우고 많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본인만의 삶의 뭐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라는 식의 주제가 도출됐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뭔가 듣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시도했던 경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면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후의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면 충분히 이 항목도 쉽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작성할 때에는 그 주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준 계기와 일화를 구체성 있게 서술하고 거기서 주제는 좀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도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요거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앞에서 1번이나 2번 접근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후의 경험 같은 경우에 뭐 이후의 경험은 뭐 하나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2개 정도를 제시하는 것을 뭐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1500자를 충분히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작성할 때 전체적인 좀 비중을 보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기와 이 철학이나 자, 가치관, 주제죠. 주제를 도출하는 데까지 뭐 400에서 500자 정도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가지 경험 이후의 변화죠. 이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경험을 좀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을 400에서 500자 곱하기 이제 2개씩 쓰게 되면은 거의 뭐 예를 들면 1300에서 1400자 정도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해서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나의 뭐 포부를 좀 간략하게 150자 정도 이내로 밝혀 보시면 전체적인 구성 1500자 이내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성장과정 작성법에 대한 영상 링크는 제가 그 동영상 설명 부분에 또 같이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항목 작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2021년도 최신 사회 이슈 7선 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쓰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만 어떤 이슈를 써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 분들은 요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최신 사회 이슈 작성하실 때 접근해야 되는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초반부에서는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제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그냥 마냥 설명하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 이 항목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항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제시할 때 핵심만 간결하게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까지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해 줌으로써 내가 관심 있는 이슈 굉장히 중요한 이슈야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300자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300자를 넘어가는 순간 너무 이슈 자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데만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이사 담당자를 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이슈와 주요 현안 그리고 현황에 대한 부분을 300자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서술에 좀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견해를 좀 제시할 때 여러분들의 견해를 뭐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면 좋겠네요. 2가지 포인트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열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래서 중요하다 저래서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은 뭐 찬성 관점에서는 왜, 반대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뭐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게 될 경우에 글이 좀 더 구조적이고 굉장히 탄탄해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슈에 대한 뭐 정리와 마지막 이제 최종 서머리죠. 서머리와 함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뭐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의 환기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이슈에 뭐 삼성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 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시를 해보면서 글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그룹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누르신 분들 합격 꼭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면접의 기술 꼭 활용하셔서 올바른 취업의 왕도를 꼭 배우시고 한 시즌 만에 취업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